안녕하세요. 방랑소녀 성공기 방랑소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했던 부업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30대 초반부터 회사와 부업을 병행을 했어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부업이지만 자기 개발 차원에서도 부업을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꾸준히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부업 후기와 특징 그리고 장단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부업을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맞는 부업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부업을 취사 선택해서 실제로 실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부업은 바로 크몽인데요. 크몽은 쉽게 말해 재능 공유 플랫폼으로 내가 가진 재능이랑 돈을 맞교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몽에 서비스를 올려서 판매가 완료가 되면 그 돈 전부를 판매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크몽 플랫폼 수수료가 많으면 15%가 들기 때문에 내가 받은 판매 금액에서 15%를 제한 금액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몽의 장점은 진입장벽이 낮고 되게 쉽게 서비스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과 스킬셋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올리면 되기 때문에 딱히 내가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취득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디자이너시라면 그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등 디자인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뭐 브랜드의 로고를 제작해주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등록하실 수 있고요.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내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줌으로써 업체를 홍보해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전자책을 써서 올릴 수도 있어요.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명리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명리학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주상담 서비스를 올려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 작성 서비스를 올렸어요. 왜냐면 20대 때 PR 에이전시랑 일반 IT 기업 홍보팀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글쓰기 능력을 계속 갈고 닦고 싶었거든요. 글쓰기 작업을 통해서 제 글쓰기 실력을 계속 연마하고 또 이게 돈으로 환산되니까 저는 자기계발 차원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크몽 초창기에 입점을 했기 때문에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홍보를 딱히 하지 않아도 뭐 월에 한 건씩은 꾸준히 판매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벌었던 수익을 말씀드리자면 한 3, 4년 동안에 조금씩 벌어서 한 200만 원 넘게 벌었던 것 같아요.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 소소하게 벌이가 된다는 게 되게 재밌고 회사 업무가 아닌 다른 사이드 잡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도 들고 또 성취감도 느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부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상품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레드오션이라 여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올리기 전에 그 시장의 파이가 얼만큼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너무 많은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는 패스하고 조금 더 니치한 서비스를 찾아보시는 게 서비스가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한다면 뭐 크몽에 광고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돈이 또 들기 때문에 개인 SNS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거기에 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 서비스를 사더라도 요새는 리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초기 리뷰를 잘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 상품이 한 개도 판매가 안 됐는데 어떻게 리뷰를 쌓냐 궁금하실 텐데 그럴 때는 내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판매가 되진 않았지만 브랜드 네이밍 서비스를 올려놨어요. 브랜드 네이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네임 하나를 만들어주는데 보통 5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저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기존에 잘 팔고 있던 사람들과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면 제 서비스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가격을 확 낮췄어요. 한 10,000원 정도의 상품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저가로 낮춰서 판매가 이루어지게 하고 리뷰를 쌓아서 신뢰를 형성한 후에
가격을 일반 시장가로 맞추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업은 영어 과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과외를 해본 게 아니라 회사원일 때 과외를 처음 해봤어요. 전 짧지만 외국에서 취업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 당시에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커리어들을 바탕으로 과외를 구하기 굉장히 좋았어요. 홈고라는 플랫폼에 제 프로필을 등록해놓고 또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조금 더 빨리 과외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영어를 쓸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강제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사실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퇴근 후에 시간을 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퇴근하면은 그냥 쉬고 싶잖아요. 하지만 영어 과외를 하면은 돈도 벌음과 동시에 강제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영어 실력을 올리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크몬과는 다르게 월급처럼 매달 꼬박꼬박 과외비가 꽂힌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 당시에 과외를 할 때 영어 공부의 종류를 가리지 않았어요. 편입 영어부터 토익, 회화 모든 과외를 다 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수업이 있는 전날에는 퇴근 후에 막 문제도 풀고 회화로 어떤 얘기를 할지 다 주제를 정리해가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서 사실 시간 대비 효율이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과외를 했을 당시에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뭐 수업을 하는 게 활발하지가 않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저도 과외를 진행했고 한양대역까지 가서 과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알바는 바로 빵집 알바인데요. 이 당시 제가 살던 집 근처에 빵집이 있었는데 빵집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빵집 알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뽑아주시더라고요. 빵집 알바는 주말 알바였고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는 알바였어요. 아무래도 주말 아침 시간에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말 그 시간이면 늦잠을 잘 시간이잖아요. 근데 남들이 다 잘 시간에 나는 일어나서 움직이고 돈 벌고 하니까 굉장히 시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과외와 마찬가지로 매달 고정급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안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에 다니면은 사무직일 경우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와 씨름하는 느낌인데 빵집 알바를 하면은 왔다 갔다 하고 몸을 많이 쓰니까 뭔가 생각이 오히려 없어지고 좋은 느낌? 마치 인형 눈알 붙이는 알바처럼 좀 생각이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확실히 덜했던 것 같아요. 머리를 많이 안 쓰니까요.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몸이 축난다는 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후까지 일을 하니까 진짜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미치겠더라고요. 그 빵집은 역 바로 앞에 있는 빵집이고 빵 가격이 엄청 싸요. 빵 하나에 그 당시에 단팥빵 하나에 1,000원도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박리담회로 빵을 팔다 보니까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빵 진열하고 포장하고 계산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뭔가 월요일이 돼도 주말에 푹 쉰 느낌이 전혀 없이 뭔가 월화수목 금금금인 느낌이었습니다. 몸만 쓰는 거다 보니까 딱히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인 일은 아니에요. 자기계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전혀 아니었죠. 한 6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업을 하면서도 느낀 게 진짜 부업은 부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부업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진 못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했던 부업의 장단점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이건 내가 해보면 좋겠다, 이게 나한테 맞겠다 하는 게 있으면 올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업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방랑소녀 성공기 방랑소녀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